끝. 알겠. 음. 제6장 투자 투자 부동산과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투자 부동산 1. 투자 부동산 유용 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임대 또는 시세 차익 목적. 1. 투자 부동산 1. 투자 부동산의 정의.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둘 다를 말한다. 음, 다만 다음의 보호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1.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 목적의 사용, 자가 사용 부동산, 이런 거는 유형 자산입니다. 2.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요건 재고로 봐야 됩니다.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 부동산이다. 투자 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을 창출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투자 부동산과 자가 사용 부동산이 투자 부동산과 자가 사용 부동산이 구별된다.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 목적의 부동산의 사용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은 당의 부동산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나 공급 과정에서 사용된 다른 자산에도 귀속된다. 이러한 자가 부동산의 사용은 유형자산 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며 사용권 자산은 리스 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한편 자가 사용 부동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2번은 투자 부동산의 분류.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위해 보유하는 투자 부동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단기에 판매하기 위한 토지는 재고입니다. 2.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 사용할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직접 소유하고 있는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4.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5. 미래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임대를 주기 위한 목적, 이런 거지. 리스에는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가 있는데, 금융 리스는 매각, 운용 리스는 임대. 한편 다음은 투자 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이며 투자 부동산의 분류에 주의를 요한다. 표 6-1 투자 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 1.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이나 이건 재고지.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판매하거나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 2. 자가 사용 부동산. 미래의 자가 사용을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의 개발 후 자가 사용할 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종업원이 시장료율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음.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음. 3. 특수한 경우의 투자 부동산의 분류. 1. 부동산 일부 임대.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 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 처리한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또는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이 부동산과 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 이용자에게 보안과 관리 영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부동산 사용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유의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호텔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경우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전체 계약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직접 호텔을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 부동산이 아니며 자가사용 부동산이다. 3. 연결 실체 간의 부동산 임대.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 재무제표에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경제적 실체 관점에서 당해 부동산은 자가사용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 관점에서 그 부동산이 투자 부동산의 정의에 충족한다면 투자 부동산이다. 이 경우 리스 제공자의 개별 재무제표에 당해 자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삼성 SDI한테 임대한 토지 등 그런 거죠. 표 6-2 특수한 경우의 투자 부동산 1. 일부 임대 부분별 분리 매각 가능한 경우 각 부분 별도 처리 부분별 분리 매각 불가능 시 자가사용 미미한 경우의 투자 부동산 2. 부동산과 용역 동시 제공 부수 용역이 유의적인 경우 자가사용 부동산 부수 용역이 미미한 경우 투자 부동산 3. 연결 시체간 임대 연결 재무제표 자가사용 부동산 개별 재무제표 투자 부동산 2. 투자 부동산의 인식과 후속 측정 읽어봅시다. 투자 부동산은 원가로 측정, 유지 원가는 비용이고, OCI 등장 절대하담. 봅시다. 1. 투자 부동산의 인식과 측정. 1. 투자 부동산의 인식. 투자 부동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산으로 인식한다. 1.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 2. 투자 부동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투자 부동산의 원가는 이 인식 기준에 따라 발생 시점에 평가한다. 투자 부동산의 원가에는 취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 원가, 대체 원가 또는 유지 원가가 포함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유지 원가는 투자 부동산의 장부 금액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하였을 때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유지 원가는 주로 노무 원가와 소모품 원가이며 중요하지 않은 부품의 원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의 목적은 자산의 수선 유지하는 데 있다. 이 투자 부동산의 측정.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서 원가로 측정한다. 거래 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한다.
구입한 투자 부동산의 원가는 구입 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된다.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의 예를 들면 법률 영역의 대가로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세금 및 그 밖의 거래 원가 등이 있다. 다음 항목은 투자 부동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경영진의 의도로 발생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투자 부동산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이 없는 초기 원가. 2. 계획된 사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부동산 운영 손실. 3. 건설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 등. 위 세 가지 원가 항목은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동일하다. 자신의 취득과 무관한 원가나 비정상적인 원가는 부대 원가의 성격으로 취득 원가에 가산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표 6-3 투자 부동산의 최초 인식. 1. 최초 인식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 회계 처리는 2. 취득 관련 원가 투자 부동산의 원가에 포함. 3. 유지 원가 단기 손익으로 처리. 2. 투자 부동산의 후속 측정 매년 말 평가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공정 가치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 부동산에 적용하여야 한다. 해당 모형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원가 모형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 부동산을 삼각하며 토지는 제외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공정 가치를 측정하여 공시 주석한다. 주석해야 되네. 주석 적는 거 공시한다. 이 경우 투자 부동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른다. 이 공정가치 모형 이 공정가치 모형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한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할 때 기초자산이 아닌 사용권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투자 부동산의 구속 측정 원가 모형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과 동일 감가상각을 수행하여야 함. 공정가치 모형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함.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함. 예제 1번은 한번 보시고요. 그림 6-1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법 적용 취득원가 20만원 공정가치 22만원 평가이익 2만원 1년 말 평가 손 나오면 평가 손실 5만원 2년 말 공정가치 17만원 매각금액 21만원 처분이익은 4만원 이건 한번 보시고 3. 공정가치 모형 적용 시 유의점 1. 공정가치 모형의 구체적 적용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처음의 취득 또는 부동산의 용도 변경으로 처음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부동산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최근 거래가 거의 없거나 공시가격이 현행 가격이 아니거나 관찰되는 거래 가격이 매도자가 강제적으로 매도하였음을 나타내는 경우 등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할인 현금 흐름 예측의 근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의 대안을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긴다. 만약 기업이 투자부동산,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 제외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소유 투자부동산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1016호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을 사용하고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원가 모형을 사용하여 그 투자부동산을 측정한다. 투자부동산 잔존가치는 0으로 가정하며 해당 투자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기업회계기준서 1016호나 1116호를 계속 적용한다.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면 비교할 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 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또는 자가 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표 6-5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공정가치를 측정 시 공정가치 모형의 회계 처리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은 제외 공정가치를 측정 시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처리 감가상각은 수행하지 아니함 공정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으로 처리함 즉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죠. 잔존가치는 0으로 가정. 이제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종전의 원가로 측정해 온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그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일단 그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되면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 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만일 기업이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지만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과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은 오직 최초 인식 시점에만 반박될 수 있다.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기업은 완성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없다. 표 6-6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원가 측정,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공정가치 모형의 회계 처리 원가 측정은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점과 건설 완료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는 원가 측정이 가능. 개발 완료 시 기존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3. 사용 목적 변경에 따른 계정 재분류. 이게 요즘 유행하는 파트라고 합니다. 1. 계정 재분류.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 부동산과 타 계정을 대체한다. 부동산이 투자 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용도 변경 증거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자가사용 개시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 이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에서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대체한다. 2. 통상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 이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3. 자가사용 종료. 이 경우 자가사용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4. 제3자에게 운용 리스 제공. 이 경우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한편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삭제 될 때까지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으로 계속 분류하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투자부동산을 재개발하여 미래에도 계속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재개발 기간에 계속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며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개발해서 매각하면 재고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2. 측정. 1.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 상각 후 장부가 대체.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할 때는 대체전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대체한다. 여기서 대체전 장부 금액이라 함은 대체일까지 감가상각 및 발생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장부 금액을 말한다. 2.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선평가 후 대체. 1.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은 대체 시점 공정가치를 자가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고 대체 직전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자가사용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용목적 변경 시점까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사용목적 변경 시점의 부동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재평가 회계 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사용목적 변경 시점의 부동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재평가 회계 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똑같은 건데. 예제 2번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한번 꼭 해야 됩니다. 2.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1. 매각 예정 자산의 분류. 1. 분류. 기업회계 기준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은 이 기준서의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자산을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이 기준서의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의 장부 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 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면 이라면 이를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다.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은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 조건만으로 즉시 매각 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의 매각 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보고 기간 후에 충족된 경우 해당 비유동 자산 또는 집단 자산 처분 자산 집단은 보고 기간 후 발생되는 당해 재무제표에서 매각 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순정 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고 영업 중단의 성과는 포괄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차변의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손상차손 대변의 비유동 자산 XXX 위 매각 예정 자산이 만약 비유동 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위 분계와 같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된다. 손상차손이 인식된다. 이 폐기될 유동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은 매각 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장부 금액이 원칙적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회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될 처분 자산 집단이 중단 영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 자산 집단의 성과와 현금 흐름은 문 사용이 중단된 날에 현금 흐름을 사용이 중단된 날에 중단 영업으로 표시한다. 폐기될 비유동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 에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끝날 때까지 사용될 비유동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과 매각되지 아니하고 폐기될 비유동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을 포함한다.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비유동 자산은 폐기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다. 측정의 원칙 1.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은 순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2. 소유주에 대한 분배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은 분배 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3. 신규로 취득된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이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초 인식 시점의 충공정 가치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 금액, 원가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사업 결함의 일부로 취득한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은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각 부대 원가는 현재 가치로 측정한다.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 부대 원가가 현재 가치의 매각 부대 원가가 현재 가치의 증가분은 금융 원가로서 단기 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2. 손상차손과 환입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의 최초 또는 향후 순공정 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자산의 순공정 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금액은 이 기준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5 자산 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유동 자산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 집단이 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 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3. 표시와 공시 1. 중단 영업의 표시 중단 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 단위이다. 1. 별도의 주요 사업 계열이나 영업 지역이다. 2. 별도의 주요 사업 계열이나 영업 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3.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 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 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 영업손익에 포함한다. 중단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의 단위 금액으로 표시한다. 1. 세후 중단 영업 손익. 2. 중단 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 자산 집단을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한편 단기 중단 영업 손익을 공시한 경우 과거 재무제표에 중단 영업을 다시 표시한다. 중단이겠지? 중단 영업손익의 표시의 예, 기능형, 포괄손익계산서, 수민, 주식의 수민, 2001년, 2002년, 수익,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계속 영업이익, 여기 전입니다. 중단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기타 포괄이익, 총 포괄이익. 2.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이나 처분 자산 집단의 표시.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처분 자산 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해당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단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과 관련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별도로 표시한다. 과거 재무상태표에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 비유동 자산 또는 처분 자산 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최근 재무상태표의 분류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분류하거나 재작성하지 아니한다.